안녕하십니까. 안세계 대표 방정현사입니다. 오늘 280강은요 상속 공제에 대한 핵심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화면에 보듯이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채를 정지하면서 찍어 보시고요. 자, 봅시다. 7가지로 한번 제가 사례를 발표하는데, 먼저 상속 공제 핵심 내용을 보면, 기초 일괄 공제로서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5억 원이 되고, 자녀가 없다 하고 배우자 단독으로 2명만 있을 때 상속할 때도 기초 공제 2억 원은 됩니다. 무조건.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자기의 법정 비율의 상속 재산 금액, 자기 소유를 한 거 최대 35억 원까지인데, 애들이 이제 2명이 되면 자녀가 1, 자녀 한 명이 또 1, 본인이 배우자 1.5니까 3.5분의 1.5, 약 한 40% 이상을 자기 이름으로 이 소유권 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평소에 배우자가 10년 단위로 6억씩 그 배우자 공제를 받을 거에 대한 한 30억 나누기 6하면 한 5년이니까 50년 동안 자기 이름을 할 수가 있는 정도가 이 정도인데, 어떤 생활인이 아무리 성공을 해도 재산을 4, 50원 모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기업을 잘해서 성공시켜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웬만한 상황이 어려운 숫자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융상속정보성 공제가 순금융자산, 즉 총 예금이 15억 원이고 부채가 5억 원일 때 15억에서 5억을 뺀 나머지 10억에 대해서 20%인 최대 2억 원까지, 최소 2천만 원까지 공제해준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그 돌아가신 분하고 동거했을 때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하게 되는데, 이 한 주택일 경우인데 누구든지 본인이 단독이다인가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공유단가 이렇게 한 주택이 되고 상속인이 무주택자일 때도 돼요. 왜냐면 돌아가신 분이 한 주택이면 되니까. 그래서 그 상속주택 가액의 100%까지 공제해 준다. 근데 그러나 무제한은 아니고 6억 원 정도, 웬만한 생활인이 사는 이제 보통짜리 집이죠. 그것까지 공제해준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실제 웬만한 생활인이 돌아가실 때도 최소 5억, 그 다음에 기초 배우자 공제 5억, 그 다음에 순금융재산에 대해서 한 2억, 최대 많으면. 근데 이제 보통 한 몇천만 원 되겠죠. 그 다음에 동거복량 상속 6억 하니까 5억 플러스 5억 플러스 6억, 16억에다 최대 1억 내지 2억이니까 17억 정도는 공제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 되고, 그다음 만약에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실 때는 가압상속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10년 이상 운영하던 것은 200억, 20년 이상 운영하면 300억, 30년 이상 운영하면 500억 정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업에 누적되어 있는 가치가 200억, 300억, 500억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과세를 하면은 그냥 기업이 몰락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경쟁자한테 경영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업주들은 그 기업 속에 다 자금이나 설비가 있지, 가정으로 많이 가져온 경우는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압상속 공제를 해주는 요건이 있는데, 이 승계자 요건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엄격하게 잘 따져서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가압승계를 해야 되지, 그냥 허술하게 받았다가 나중에 이거 다 공제 못 받고 토해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장례비용으로 최소 500만 원에서 실비 1000만 원까지인데, 낙골대 상환이 500만 원 추가입니다. 그래서 1500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이 은행 금융예금이 12억이고 부채가 2억 원이어서 순금융자산이 10억 원이고 동거하고 있는 한 주택이 9억 원이 있어서 19억 원의 재산이 있을 때도 상호세가 얼마나 하나 봅시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자녀가 2명 있는 가족의 최대 공제액은 이제 기초 일괄 공제 2억에다가 자녀 몇 명 있으면 무조건 곱하면 몇 프로 안 나오고 기초 일괄 공제로 5억을 빼면 되고요. 배우공제 5억을 적용받으면 되고, 금융재산이 10억 원이니까 이거의 20%는 2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동거하는 한 주택이니까 6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거 다 하면 5억, 5억, 10억, 18억이 되죠. 장래비 1,500만 원 하면 18억, 1,500만 원이 돼서 총 19억 원의 재산에서 18.15억 원을 빼니까 8,500만원밖에 안 나와요. 8,500만 원에 대해서 10% 곱해봤자 850만 원. 그럼 19억이라는 상속재산이 가족들한테 건너가면서 이 850만 원밖에 안 낸다. 그러면 엄청나게 낮은 세금이죠. 물론 동거 복량을 하지 않고 자녀가 굉장히 우수해서 또 집이 한 채 있고 또 있고 해서 이제 가족 전체적으로는 두세 채 된다. 그러면 이거 6억은 못 받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6억을 뺀 나머지니까 6억 정도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속 재산 가액은 6억
그냥 7억이 되는데 1억까지는 20%, 나머지 4억에 20% 하니까 한 8천만 원, 9천만 원 나오고 1억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19억이 있는 집이라 할지라도 동거 복령을 안 해도 1억 정도의 상호세를 내면은 19억의 재산이 자녀들한테 승계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10억에서 20억 사이의 재산을 가진 부모들의 사망 시의 상호세는 큰 부담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10억 정도 있으면 아예 미리 선증해야 할 필요 없고 15억 정도도 괜찮고 17, 8억 되면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고 20억이 넘으면 일부 금액을 미리 건강하실 때 증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요새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복잡할 때는 이 증여에 대한 생각도 하고 상속 대책도 미리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현 대표 박인정 회장이었습니다.